개면찬다고만 말해왔지 괜찮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전화 한 통 제 삶을 멈춰 세웠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사는 집은 늘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말이 편안함을 뜻하지 않는다는 걸 할머니는 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서서히 알게 되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눈을 뜨는 사람은 늘 할머니였다. 며느리와 아들이 아직 깊이 잠든 시간, 할머니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스스로 눈을 떴다. 굳이 깨울 필요도 이유도 없었지만 괜히 소리가 나면 미안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주방으로 나갈 때도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불을 켜는 대신 작은 스탠드 불만 켰다. 형광등 불빛이 방 안까지 새어들어가 잠을 방해할까 봐서였다.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누가 말한 적은 없었지만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다. 냄비에 물을 올릴 때도 국자를 움직일 때도 손놀림은 늘 조심스러웠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식탁 위에 내려놓을 때도 한 번 더 손에 힘을 빼곤 했다. 괜히 시끄럽다고 느끼면 아침부터 기분 상할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늘 먼저 들었다.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화를 잘 내는 성격도 아니었고 목소리를 높이며 불편함을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었다. 다만 늘 바빴고 늘 자기 생활의 리듬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집안의 시간표는 며느리의 일정에 맞춰 돌아갔다. 아이가 등교하는 시간, 아이가 돌아오는 시간, 저녁을 먹는 시간까지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 안에서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의견을 묻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함을 표현하지도 않았고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일에는 스스로 뒤로 물러섰다. 처음에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다. 젊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있지. 괜히 끼어들면 불편해질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자리를 줄이는데 익숙해졌다.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반찬이 입에 맞지 않아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메뉴에 대해 묻지 않았고 조리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내는 일도 없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밥그릇을 내밀 때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괜찮다는 말부터 꺼냈다. 괜찮다는 말은 언제부터인가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말이 되었다.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말을 꺼냈을 때 생길지 모를 어색함을 미리 막기 위한 말이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일 때면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손이 느리다고 느낄까봐 괜히 일을 늘리는 사람이 될까봐 스스로를 비켜세웠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 말은 늘 공손했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할머니는 점점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하지 않는 게 나은 일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되었다.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눈치는 멈추지 않았다. 채널을 돌릴 때, 볼륨을 조금만 올릴 때도 속으로 몇 번씩 계산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지금은 방해 안 되겠지. 집에 있으면서도 마치 누군가의 생활 속에 조심스럽게 끼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분명 가족인데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는 자리였다. 그래도 할머니는 이런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괜히 예민한 시어머니가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다. 참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야. 그 말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느새 할머니의 기준이 되어 있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고 아무 문제 없는 집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조용한 일상 속에서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며느리의 말은 늘 짧고 분명했다.
괜히 돌려 말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엔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다. 말이 길어지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괜한 감정 소모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했다. 표정도 무심했고 목소리에도 특별한 감정은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효율적으로 정리하듯 일을 나누듯 말하는 투였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하는 게 낫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정리해버렸다. 괜히 나섰다가 일이 꼬일 수도 있고 괜히 간섭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한 발 물러서는 쪽을 선택했다. 며느리의 말에는 틀린 부분이 없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어머니 때랑은 많이 달라요. 그 말도 사실이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할머니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다. 굳이 반박할 이유도 없었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다. 이해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마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어머니는 쉬세요 라고 말할 때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천천히 싱크대 옆에서 물러났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다만 그 말 속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힘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쇠약해진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그 말은 늘 공손했고 예의 바랐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할머니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사라져갔다. 식탁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할머니가 반찬 하나를 더 꺼내려고 일어설 때면 며느리는 먼저 말했다.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그 말도 배려였고 분명히 나쁜 뜻은 아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일어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차피 또 그런 말을 듣게 될 테니까 괜히 움직였다가 굳이라는 시선을 받게 될까봐 스스로 행동을 멈추는 쪽을 택했다. 이런 일들은 아주 사소했다. 하루에 한두 번 아니면 며칠에 한 번 정도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집안에서는 큰 다툼도 없었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도 없었다. 누가 누구를 몰아붙이거나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순간도 없었다. 그런데도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졌다. 왜인지 모르게 집안에서 숨을 고를 때가 늘어갔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할머니는 종종 그런 생각을 했다. 며느리는 잘하고 있는데 괜히 혼자서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닐까? 요즘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말하는 건데 괜히 옛날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마음을 누르고 감정을 접었다. 괜히 문제를 만들지 말자는 생각이 늘 먼저 앞섰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사소한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말들이 조용해진 밤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 말이 직접적으로 들린 적은 없었지만 말과 말 사이의 공기 속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다.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이불을 더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다. 생각을 더하면 괜히 마음만 복잡해질 것 같아서였다. 괜히 의미 두지 말자. 나만 잘 참으면 돼. 그 말이 점점 할머니를 지탱하는 주문처럼 반복되었다. 하지만 참는다는 건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것과는 달랐다. 참는 동안
마음은 계속 말을 걸어왔다.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 질문들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마음 속에서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언젠가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순간으로 이어질 것 같은 예감도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할머니가 참는 법을 배운 건 이 집에 와서가 아니었다. 훨씬 오래전부터 참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당연한 선택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할머니는 늘 뒤에 서는 사람이었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살피고 분위기를 읽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낮추는 쪽을 택했다. 그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가족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머니는 힘들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다. 누군가 먼저 묻지 않는 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드물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까봐 그게 늘 먼저 걱정됐다.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도 그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이 집에서는 자신이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니까 그 말 한마디가 할머니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간섭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괜히 표정 하나 잘못 보이면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할머니는 항상 먼저 양보했다. 의견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고 불편한 점이 있어도 넘겼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편해질 거라 믿었다. 어머니는 참으세요. 누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그렇게 행동했다. 집안에서 자신의 물건을 놓는 자리조차 조심스러웠다. 혹시라도 동선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지, 보기 싫지는 않을지 한 번 더 살폈다. 옷장에 옷을 넣을 때도 자주 입지 않는 옷은 맨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눈에 띄지 않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마치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도 조금만 보이면 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자주 말했다. 이 나이에 욕심부리면 안 돼. 지금 이 정도면 감사한 거야. 그 말들은 마음을 다독이기 위한 말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을 억누르는 말이 되어 있었다. 며느리가 피곤해 보이는 날에는 할머니는 더 조용해졌다. 말을 아꼈고 표정을 숨겼다. 괜히 자신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더 무겁게 만들까봐 스스로를 뒤로 물렸다. 그렇게 참는 날들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 어느새 참는 게 기준이 되어버렸다.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에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곧바로 눌러버렸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 마음 안에서는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있을 때 할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참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쉽게 답할 수 없었다. 참아온 시간이 길수록 그게 당연해졌기 때문이다. 참는 건 힘든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여왔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잠이 쉽게 들지 않았고 아무 이유 없이 숨이 막히는 순간도 늘어갔다. 아침이 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하루를 시작했지만 어제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조금 더 단단해진 채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조심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집에서
불편함을 감당하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돌아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스스로 떠맡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었다. 아직 누군가에게 말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의 조짐이 시작되고 있었다. 할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었다.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도 곧바로 닫아버리는 일이 잦아졌다. 말을 꺼내는 순간 공기가 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먼저 앞섰기 때문이다. 그날도 별일 없는 하루였다. 아이는 학교에 갔고 며느리는 일정 때문에 분주했다. 거실에는 TV 소리도 크게 나지 않았고 창문 밖으로는 평범한 햇살이 들어왔다. 그런데도 할머니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주방 한쪽에서 작은 행주를 접으며 식탁 위를 정리하고 있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정리로만 남는 것 같았다. 누군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은 언제나 며느리의 몫이고 할머니는 그 뒤를 따라 자리를 정돈하는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다.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그 접시는 그냥 거기 두세요. 말은 정중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손끝이 아주 잠깐 굳는 걸 느꼈다. 왜 두면 안 되는 걸까? 내가 치워두면 더 깔끔해질 텐데. 하지만 그 다음 생각은 늘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괜히 했다가 또 불편해질 수 있지. 그냥 두자. 할머니는 접시를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며느리는 잠깐 할머니를 보고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그 짧은 순간에 할머니는 마음속에서 어떤 질문이 아주 작게 올라오는 걸 느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 질문은 작았지만 가볍지 않았다. 가벼운 마음으로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이 마침내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질문이었다. 할머니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다시 행주를 접었다. 그리고 식탁 위를 한 번 더 매만졌다. 정리할수록 마음이 정리될 거라고 어디선가 믿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며느리가 잠시 방으로 들어가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할머니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으며 집안의 분위기를 맞추고 있었다는 걸 그 순간에야 깨달았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리모컨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TV를 켜도 어떤 프로그램을 골라도 마음은 계속 같은 자리였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조심하고 있지? 내가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참기만 했나? 질문은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셋으로 늘어났다. 할머니는 그 질문들이 무서웠다.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답을 찾는 순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올까봐 두려웠다. 결론이 나오면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 변화를 선택하면 지금의 평온한 겉모습이 깨진다. 그게 할머니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며느리는 다시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점심은 간단히 드세요.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습관처럼 그래, 괜찮다는 말을 꺼내려다가 말끝을 삼켰다. 괜찮지 않은데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알겠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원래라면 괜찮다가 먼저 나왔어야 했는데 그날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그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다.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며 현관 쪽으로 움직일 때 할머니는 조용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젊고 빠른 걸음, 자기 일정을 정확히 챙기는 모습. 그 모습은 며느리의 장점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자신이 그 흐름에 맞추느라 너무 오래 자신을 비켜세웠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할머니의 질문은 더 또렷해졌다.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할머니는 식탁 앞에 섰다. 빈 의자를 바라보며 손을 가만히 식탁 모서리에 얹었다. 이 집은 가족의 집인데 왜 자꾸만 자신의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때 할머니는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늘 참아라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자신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문득 깨달았다. 참는 게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지만 정말 그랬을까? 참는 동안 자신은 점점 작아졌고 말은 사라졌고 마음은 남아도 표현할 길이 없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이 서글펐다. 하지만 더 서글픈 건 아무도 그 서글픔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누군가에게 연락할 생각은 없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안정될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 힘없이 내려앉은 입꼬리, 어딘가 늘 미안해 보이는 눈빛. 할머니는 그 눈빛이 너무 낯설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안한 얼굴로 살고 있지? 그 질문이 마치 마지막 퍼즐처럼 마음속에 끼워졌다.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대로는 언젠가 정말 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 오랜 시간 천장을 바라보았다. 평소 같았으면 억지로라도 잠을 청했을 텐데 그날은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질문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이 곧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낮 동안 떠올랐던 장면들이 하나씩 다시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가 했던 말, 자신이 삼켜버린 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간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조용한 방 안에서 더 또렷해졌다.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천천히 고르려고 애썼다. 그동안 수없이 해왔던 일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괜히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일.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이 예전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질문들이 더 분명한 형태로 다가왔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만 살아왔을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가족을 위한 걸까? 할머니는 그 질문을 다시 밀어내려 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를 바라겠냐는 생각도 들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비슷하지 않겠냐는 체념 같은 마음도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목소리가 마음 한쪽에서 들려왔다. 그래도 한 번쯤은 내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분명히 들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사라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옆에 두었던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화면이 나왔다. 메시지 알림도 없었고 급한 연락도 없었다. 그런데도 휴대전화를 손에 쥐는 것만으로 가슴이 조금 빨라졌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는 생각 자체가 할머니에게는 낯선 일이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며칠 전 지인이 건네준 종이를 떠올렸다. 별 뜻 없이 받아두었던 전화번호였다. 혹시라도 힘들 때 한 번쯤은 전화해봐. 그때는 그 말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내가 무슨 상담까지 받아. 그렇게 생각하며 종이를 서랍에 넣어두었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방 안에 불을 켜지 않고 휴대전화 화면 불빛에만 의지해 서랍을 열었다. 종이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접혀있던 자국도 그대로였다. 할머니는 그 종이를 펼쳐 번호를 한 글자씩 확인했다. 숫자들을 바라보는 동안 손이 아주 약하게 떨렸다. 전화를 거는 일이 이렇게 긴장되는 일이라는 걸 할머니는 처음 알았다. 괜히 전화했다가 아무 말도 못하면 어떡하지. 별것 아닌 일로 유난 떠는 사람처럼 보이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채웠다.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가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고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며느리와 아들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는 듯했다. 그 조용함 속에서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다. 지금 이 시간을 그냥 넘기면 아마도 내일도 모레도 비슷한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걸. 그 생각이 할머니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완벽하게 용기가 생긴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다. 할머니는 다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기 전까지도 손가락은 망설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연결음이 울렸다. 그 짧은 소리가 할머니의 심장을 조금 세게 두드렸다. 전화를 받는 쪽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 막상 연결되고 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상대는 재촉하지 않았다. 조용히 기다리는 목소리였다. 그 침묵 속에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숨소리를 의식했다. 저는 그 한 단어를 꺼내는 데에도 할머니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할머니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큰 사건도 드라마 같은 갈등도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 쌓여온 작은 불편함과 말하지 못했던 마음에 대해 말했다. 말을 하면서도 할머니는 계속 스스로를 살폈다. 이 정도면 괜찮은가? 너무 사소한 이야기는 아닌가? 하지만 상대는 그 말을 끊지 않았다.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에 들은 말은 할머니의 마음에 분명한 흔적을 남겼다. 어머니, 참는 것도 선택이지만 선택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오래된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열쇠처럼 할머니의 마음을 건드렸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할머니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 보였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 안에서 아주 작은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다. 당장 내일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할 용기도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는 혼자서만 참으며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한 번쯤은 밖으로 꺼내도 된다는 사실.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이불을 덮었다. 그날 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어제와는 조금 달랐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결심이 아주 작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머지않아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늘 그랬던 것처럼 시작되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고 식탁 위에는 그릇들이 놓였다. 아이의 가방이 현관 앞에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고 며느리는 익숙한 속도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어젯밤의 전화가 자신 안에 남긴 작은 흔적이 아침 공기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할머니는 늘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러나 어제까지의 조용함과는 결이 달랐다. 어제까지는 조용함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오늘의 조용함은 스스로의 호흡을 지키는 조용함이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컵을 꺼내며 잠시 손을 멈췄다. 평소 같았으면 괜찮다는 말을 먼저 준비했을 순간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막을 것 같으면 그 전에 스스로를 멈추는 게 익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할머니는 컵을 그대로 꺼냈고 물을 따르고 천천히 자기 자리로 옮겼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는 동작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잠깐 바라봤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자신의 일을 했다. 그 시선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할머니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순간에 할머니는 예전처럼 그 시선을 과하게 해석하지 않기로 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크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습관은 단단했고 그 습관을 단번에 부수려고 하면 오히려 자신이 더 불안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로 했다. 말투였다. 며느리가 일정을 말하며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자고 했을 때 할머니는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스스로 들어보기로 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괜찮다는 말을 무조건적으로 먼저 하지 않았다. 알겠다 그래 정도로 줄였고 정말로 괜찮은지 아닌지는 마음속에서 한 번 더 확인한 뒤에 말하기 시작했다. 별것 아닌 차이 같지만 그 작은 차이는 할머니의 하루를 조금씩 바꾸었다. 며느리가 어머니는 쉬세요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할머니는 예전처럼 바로 손을 거두지 않았다. 잠깐 멈추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했다. 어떤 날은 그대로 물러섰다. 피곤하면 쉬는 게 맞았고 며느리가 바빠 보여 괜히 방해가 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물러섬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 어떤 날은 아주 짧게 말했다. 지금은 자신이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그 말은 길지 않았고 설명도 붙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영역을 아주 조용히 확인하는 말이었다. 그 변화는 빠르게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미세하게 달라졌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할머니의 시선이었다. 예전에는 집안에서 누구의 기분이 어떤지부터 살폈다. 며느리가 피곤해 보이면 더 조용해졌고 말이 짧아지면 스스로를 더 줄였다. 그렇게 남의 표정을 기준으로
자신의 하루를 조정해왔다. 하지만 그날부터 할머니는 자기 표정을 먼저 살피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불편한가? 나는 지금 무시당했다고 느끼는가?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질문은 아직 익숙하지 않았고 처음엔 어색해서 머릿속에서 금방 지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질문을 억지로라도 한 번 더 붙잡았다.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 답해줄 거라는 걸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배워버렸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빴다. 아이의 일정, 장보기, 약속, 집안의 모든 계획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그 속도는 여전했고 며느리의 생활 방식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변하지 않는 것에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예전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미안했다. 그래서 더 말이 줄었고 더 조심했다. 하지만 이제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는 거라고 그 차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인정한다는 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 차이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법을 배우겠다는 뜻이었다. 이런 변화가 쌓이자 할머니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집안이 여전히 같은데도 자신이 그 안에서 조금 덜 작아진 느낌이었다.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전보다 덜 불안했고 부엌에서 움직일 때 손끝에 긴장이 줄어든 것 같았다. 하지만 변화가 생기면 반대로 불편함도 따라오는 법이었다.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를 자주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짧게 스쳐갈 때마다 할머니는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예전에 할머니는 늘 고개를 끄덕이고 늘 먼저 괜찮다라고 말하며 갈등의 씨앗 자체를 없애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한 박자 멈췄고 말을 하기 전에 숨을 한 번 골랐다. 말투가 조금 단단해졌고 표정이 예전보다 덜 미안해 보였다. 그 차이가 며느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을 때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아이와 아들은 먼저 자리에 일어났고 남은 건 설거지 소리와 주방의 작은 불빛뿐이었다. 며느리는 물을 마시며 할머니를 한번 바라봤다. 할머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은 대립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겠다는 눈빛이었다.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바뀌고 있다는 건 상대에게도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젠가 작은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할머니는 예전처럼 겁먹지 않았다. 마찰이 무서워서 자신을 지우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생각했다. 어제 들었던 말이 왜 이렇게 오래 남는지, 참는 것도 선택이지만 선택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말. 그 말은 할머니에게 지금부터는 내가 고를 수 있다는 조용한 허락이었다. 그리고 그 허락이 할머니의 말투를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삶의 중심을 아주 조금씩 자기 쪽으로 되돌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직 큰 결심을 하지 않았다. 아직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정해놓지도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만을 기준으로 자신의 하루를 살지 않겠다는 것. 그 작은 결심이 곧 더 큰 움직임으로 이어질 거라는 예감이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주 할머니를 살피게 되었다. 이전과 똑같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해야 할 일도 늘 그대로였는데 이상하게 집안의 공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주 작은 변화였다.
눈에 띄는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갑자기 무엇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집안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다. 할머니가 조용한 건 여전했다. 말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 목소리가 커진 적도 없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할머니가 더 이상 먼저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말하면 할머니는 바로 그래, 괜찮다라고 답했다. 그 말은 대화를 끝내는 말이었고 결정을 이미 내려놓았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 할머니는 그 말을 바로 하지 않았다. 잠시 멈췄고 한 번 더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 짧게 답했다. 알겠다. 그렇게 하자. 혹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도 될까? 말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전에는 없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며느리는 그 차이를 느꼈다. 느끼지 않으려 해도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식탁 옆에서 천천히 아침을 정리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무심한 듯 말했다. 어머니, 그건 제가 나중에 할게요. 예전 같았으면 할머니는 바로 손을 멈췄을 것이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긴 했지만 완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이건 금방 끝난다. 그 한 문장은 집안의 공기를 잠깐 멈추게 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바라봤고 할머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시선에는 대립도 공격도 없었다. 그저 이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단순한 사실만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커피잔을 들고 부엌 한쪽으로 물러섰다. 그 모습이 며느리 자신에게도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며느리는 그날 내내 그 장면이 마음에 남았다.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편치 않았다. 할머니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내가 주도하고 있던 질서가 아주 조금 흔들린 느낌이 들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자주 할머니를 관찰하게 되었다. 할머니가 말하기 전에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순간에 멈추는지, 그 시선은 의식적으로 의도를 가진 시선은 아니었다. 다만 자신도 모르게 변화를 확인하려는 시선이었다. 할머니는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시선에 맞춰 자신을 줄이지는 않았다. 할머니는 알았다. 지금의 변화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불편함이 언젠가는 말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할머니는 그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미 한번 자신의 마음을 밖으로 꺼낸 이상 다시 혼자 삼키는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아이와 아들이 먼저 방으로 들어간 뒤 식탁에는 할머니와 며느리만 남았다. 설거지 소리가 부엌에서 잔잔히 울렸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 말은 책망도 비난도 아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그 순간 조금 단단해졌다. 예전 같았으면 할머니는 바로 웃으며 말했을 것이다. 아니다. 내가 예민한 거다. 내가 뭐가 달라졌겠니? 그렇게 말하며 상대의 불편함을 먼저 덜어줬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할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할머니는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래. 그 한마디였다. 설명도 변명도 붙이지 않았다. 며느리는 그 짧은 대답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에요, 그냥요. 그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크게 다투지도 않았고 목소리가 높아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분명하게 느꼈다. 할머니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그리고 할머니 역시 확실히 알게 되었다. 자신이 바뀌면 주변도 그 변화를 느낀다는 사실을. 그날 밤 할머니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불편해질까봐 내 마음을 접는 건 이제 하지 않기로 했지. 그 생각은 할머니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불편한 공기 자체가 죄처럼 느껴졌을 텐데 이제는 그 불편함이 변화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상대를 이기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우지 않고 존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며느리의 불편함과 맞닿아 조용한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긴장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지만 집안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느꼈다. 이제 다음 단계가 멀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아주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걸.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다. 누가 크게 말하지 않아도, 누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아도 서로가 느끼는 불편함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하루를 더 바쁘게 보내고 있었다. 일정은 늘었고 아이의 일도 잦아졌으며 집안에서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아졌다. 그럴수록 며느리는 모든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려 애썼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변화는 며느리에게 점점 변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계산하지 않아도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된 느낌이었다.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에게 말을 더 분명하게 하게 되었다. 어머니,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건 제가 정리할게요. 톤은 여전히 예의 바랐지만 말에는 여유가 줄어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그 변화를 느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할머니는 그 책임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내가 괜히 바뀌어서 집안 분위기를 흐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다시 자신을 접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할머니는 그 생각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던졌다. 내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사라져야 할까? 그 질문은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는 급하게 외출 준비를 하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고 걸음도 빨랐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아이의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이의 책이 바닥에 흩어져 있어 자연스럽게 손이 갔을 뿐이었다. 그때 며느리가 통화를 끝내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잠깐 멈칫했다. 아이의 가방이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본 것이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표정에는 분명한 긴장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아이의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미안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괜히 자신의 행동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먼저 책임을 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할머니는
다르게 반응했다. 책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그냥 넣어줬다. 말은 짧았고 설명도 과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내. 그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집안의 공기는 그 전보다 더 무거워졌다. 며느리는 외출을 나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무엇을 하든 괜찮다는 반응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며느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할머니 역시 마음이 완전히 편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렇게 집안에 긴 여운을 남긴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는 느끼고 있었다. 이 불편함이 무작정 피해야 할 감정만은 아니라는 걸. 그날 저녁 아들이 늦게 들어왔다. 피곤해 보였고 말수도 적었다. 며느리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애썼다. 식탁 위에는 짧은 대화만 오갔다. 아이의 이야기, 내일 일정, 필요한 장보기 목록. 그 사이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존재감을 지우지는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먼저 방으로 들어간 뒤 며느리는 잠시 주방에 남아 있었다. 할머니도 식탁 옆에 서 있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제가 좀 예민한가 봐요. 그 말은 사과도 아니고 책임을 묻는 말도 아니었다. 다만 상황을 짚어보려는 말에 가까웠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예전 같았으면 할머니는 그 말에 바로 고개를 저었을 것이다. 아니다. 내가 뭘 예민하냐? 내가 조심할게. 그렇게 말하며 상대의 부담을 덜어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할머니는 그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조금은 서로가 달라진 것 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 그 말은 며느리에게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 서로 다른 침묵이 주방을 채웠다. 그 침묵은 불편했지만 피할 수 없는 침묵이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예전엔 문제 없었는데 할머니 역시 방에 누워 비슷한 생각을 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 큰 갈등으로 가게 될까? 아니면 지금이 바로 지나가야 할 지점일까? 두 사람은 같은 집 안에서 서로 다른 고민을 안고 같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몰래 또 하나의 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며느리는 알지 못했고 할머니 역시 아직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계기는 이 집안의 균형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평일이었다. 아침은 평소처럼 흘러갔고 집안의 공기도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하루가 예전과는 다르게 흘러갈 것 같은 묘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예감에는 뚜렷한 근거가 있던 건 아니었다. 다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면서도 동시에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다. 마치 오래 미뤄왔던 일을 이제는 마주할 준비가 된 것처럼 며느리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아이의 준비물을 챙기고 자신의 일정도 확인하며 빠르게 움직였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굳이 말을 얹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바쁨 속에서 자신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 조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의 할머니는 그 장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바쁜 사람은 바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간 뒤 집안에는 잠시 고요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부엌에 앉아 차를 한 잔 따랐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때였다.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휴대전화가 울렸다. 짧고 단순한 진동음. 하지만 그 소리는 할머니의 마음을 단번에 깨웠다. 할머니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낯선 번호였다. 예전 같았으면 전화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괜히 광고이거나 쓸데없는 연락일까봐 피했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할머니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조심스러웠다. 어젯밤에 통화했던 사람과 같은 쪽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상담 이후 후속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어 다시 연락을 준 것이었다.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등을 곧게 펴고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였다. 그 자세만으로도 자신이 이 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통화는 하나하나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할머니가 처한 상황, 집안의 관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제보다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고 할머니는 그 질문에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답했다. 말을 하다 보니 스스로도 놀랄 만큼 정리가 되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말끝이 흐려졌을 이야기들이 그날은 비교적 또렷하게 이어졌다. 상대는 할머니의 말을 끊지 않았고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다. 다만 필요한 부분에서 조용히 질문을 덧붙였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 중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 집안에서의 역할과 선택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는 점, 그 설명은 법이나 규칙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저 할머니가 스스로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고 어디서부터는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차분히 짚어주는 이야기였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로는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실들이 이제는 말로 정리되어 마음속에 자리 잡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통화의 끝에서 상대는 한 문장을 덧붙였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너무 잘 참아오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문장은 어제 들었던 말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었고 조금 더 현실적이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았다. 당장 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다만 이 집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분명하게 말해도 된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할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단단해졌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평소처럼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조심스러움 대신 차분함이 있었고 미안함 대신
확신에 가까운 침착함이 있었다. 며느리는 그 눈빛을 잠깐 마주치고 이내 고개를 돌렸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잠시 스쳤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할머니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당장 무언가를 꺼낼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 이 집안에서 모든 선택을 상대의 기준에만 맞추며 살지는 않겠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할머니의 등은 조금 더 고다져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같았다. 웃음도 있었고 대화도 이어졌다. 하지만 그 평범한 장면 속에서 이미 균형은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다. 누구도 크게 눈치채지 못한 사이 할머니는 자신의 자리를 다시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말보다 더 분명한 결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전보다 더 자주 할머니를 살폈다. 할머니가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다. 여전히 조용했고 크게 웃지도 않았고 집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어딘가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 불안은 할머니가 무언가를 요구해서 생긴 불안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할머니가 예전처럼 미안해하지 않는 것, 예전처럼 먼저 물러서지 않는 것이 며느리를 가장 낯설게 만들었다.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의 조용함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예전의 조용함은 눈치에서 비롯된 조용함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조용함은 결심에서 비롯된 조용함이었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던 날,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빠르게 저녁을 준비했다. 식탁에 반찬을 올리고 아이의 물컵을 채워놓고 자신의 휴대전화도 옆에 두었다. 머릿속엔 늘 해야 할 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예전처럼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식탁 끝에 앉아 차분히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기 위한 시선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보는 시선이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평소처럼 짧은 대화가 이어졌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아들의 회사 이야기, 내일 일정, 장볼 것들. 그런데 그날은 할머니가 아주 짧게 한 문장을 보탰다. 말이 길지는 않았다. 단지 자기 생각을 의견으로 올려놓는 정도였다. 그건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그 한마디가 식탁 위에서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잠깐 멈췄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움직였다. 아들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이 별일 아닌 듯 흘러갔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왜 갑자기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거지? 며느리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 질문의 끝에는 또 다른 감정이 붙어 있었다. 혹시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건 아닐까? 그날 밤 아이가 먼저 잠들고 아들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뒤 며느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할머니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끄고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며느리는 오래 망설이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제가 좀 무례했나요? 그 질문에는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직접적으로 어머니가 왜 변했냐고 묻는 대신 자신의 태도를 먼저 꺼내는 방식이었다. 며느리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의 핵심이 할머니의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가 필요했던 이유일 수도 있다는 걸. 할머니는 물컵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바로 며느리의 부담을 덜어줬을 것이다. 아니다. 내가 뭐가 무례하냐. 내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다. 그렇게 말하며 상대가 편해지는 방향으로 대화를 끝냈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그날의 할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무례하다기보다는 내가 너무 오래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던 거지.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다물었다. 설거지하던 손도 잠시 멈췄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문장은 무게가 있었다. 할머니는 이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바쁜 거 알고 내가 힘든 것도 알아. 그래서 더 조심했어. 근데 조심하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이 없어진 것처럼 살게 되더라.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책임을 묻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말이었다.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저도 어머니가 불편하신 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진짜였다. 할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아주 조용히 꺼냈다. 이제는 내가 괜찮은지 아닌지 내가 먼저 생각하고 싶어. 며느리는 그 문장을 듣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주방의 물소리만 잠시 길게 흘렀다. 그 침묵은 싸움의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가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마주한 침묵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변화는 크게 요란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빴고 아들은 여전히 피곤했으며 아이는 여전히 학교 이야기를 했다. 다만 아주 작은 것들이 달라졌다.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어머니, 이거 드실래요? 라고 묻기 시작했고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라는 문장이 가끔 식탁 위에 올라왔다. 할머니는 그 질문에 길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무조건 괜찮다로 끝내지도 않았다. 나는 이게 좋다. 그건 조금 힘들다. 그렇게 짧게 분명하게 말할 뿐이었다. 이 변화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변화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사과를 강요하기 위한 변화도 아니었다. 그저 할머니가 자신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변화였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며느리에게도 조용한 배움이 되었다. 집안에서 가장 큰 사이다는 소리 지르며 얻는 승리가 아니라 존중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순간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편하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렇게 말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할머니를 조금 웃게 했다. 크게 웃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작은 불빛이 켜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깨달았다. 참는 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나를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